우리가 캐글 사이트에서 분석해 볼 데이터는 타이타닉 데이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타이타닉은 1912년도 유럽에서 뉴욕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초호화 유람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1912년에 그 중간 대서양 한복판에서 배가 자초가 되면서 많은 사망자들을 냈었던 실제 사건이고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탑승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존자와 사망자를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 실제로 구명정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망자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이제 그 중에서 생존자도 있었는데 우리는 탑승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존이랑 사망자들을 한번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존했고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지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캐글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오도록 할게요. 일단 구글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문으로 캐글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위쪽에 캐글 Your Machine Learning and Data Science Community 돼 있는 사이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측 상단에 Sign In이라고 하는 버튼 누르셔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구글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아이디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하신 다음에 중앙 상단부에 보시면 서치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영문으로 타이타닉 이렇게 써주세요. 타이타닉 쓰시고 검색을 하시면 두 번째 회색 사진으로 배 모양이 나와 있는 해당 채트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타닉 이렇게 데이터셋을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타이타닉 경진대회 항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 화면 같은 경우는 일단 경진대회에 참여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뜰 텐데 아마 처음 접속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조인 컴피티션이라고 뜰 거예요. 조인 컴피티션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조인 컴피티션 클릭을 하시고 계속 다음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경진대회 참여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시면 이제 저랑 똑같은 이런 항목들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설명이나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 저는 데이터를 이쪽 좌측 상단에 있는 데이터 탭에서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팝하고 번역기를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탭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좌측 하단에 다운로드 올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압축 파일 하나를 다운받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압축을 풀어 주시고요. 압축을 풀어주시고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크게는 트레인, 그 다음 테스트, 그 다음에 젠더 서브미션이라고 하는 CSV 확장자명을 가진 파일들 세 개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트레인 먼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엑셀 형태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각각의 컬럼들에 대한 컬럼 명칭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패신저 아이디 같은 경우는 승객들의 넘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쭉 넘버링이 되어 있죠. 끝까지 한번 내려보시면 891번까지 총 891명에 대한 탑승객의 정보들이 나와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survived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생존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건 사망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1이라고 하는 건 생존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각각 컬럼들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습니다. survived 보시면 0은 no죠. 그러니까 0은 살아남지 못했다. 1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컬럼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쭉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컬럼은 P클래스라고 하는 컬럼입니다. P클래스는 이제 객실의 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등급이 가장 좋은 객실이고 3등급이 가장 저렴한 객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임은 사람의 실제 이름들을 뜻하고요. 섹스는 성별,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이렇게 영문 텍스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이지는 나이죠. 나이도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고 뭐 없는 비어있는 데이터들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SIB, SP라고 하는 컬럼은 시블링과 스파우시스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컬럼입니다. 그래서 시블링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를 뜻하고요. 스파우시스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와 배우자가 몇 명 있는지 그 합친 숫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게 될 컬럼은 펄치라고 하는 컬럼입니다. 펄치는 페런츠와 칠드런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컬럼이고요. 이제 부모와 자식을 합친 숫자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티켓은 이제 티켓 실제 번호를 뜻하고요. 그 다음 fare 같은 경우는 승선한 요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cabin은 객실의 번호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mbarked 같은 경우는 탑승한 항구를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보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PPT 한번 보시면요. 이쪽에 유럽에서 세 군데에서 탔었죠. 사우스햄프턴, 셰르부르, 퀸스턴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각각 승선을 했는데 어떤 지역에서 탔는지를 약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 같은 경우는 사우스햄프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셰르부르, 그 다음에 Q는 퀸스타운에서 탔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트레인 데이터를 봤으니까 이제 테스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를 이렇게 키시고 트레인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비교를 해 보시면요. 일단 패신저 아이디의 번호가 다릅니다.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1번부터 891번까지의 승객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였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패신저 아이디가 892번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트레인과 테스트에 있는 승객들의 정보는 다른 승객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survived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근데 테스트 같은 경우는 survived 컬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캐글 경진대의 목적은요. 이 트레인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승객들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사망을 할지 아니면 생존을 할지를 예측해내는 분석 모델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머신러닝, 딥러닝의 기술들을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엑셀로 간단하게 분석하는 맛보기만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경향성을 파악을 할 거고요. 데이터의 경향성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테스트 데이터에 접목을 시켜서 892번은 사망할지 생존할지를 알아보는 거고 893번도 사망할지 생존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가 보시면 419개가 있죠. 이제 컬럼명 하나를 제외를 하면 418명에 대한 승객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바이브드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은 다 동일해요. 다 똑같은 컬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젠더 서브미션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캐글 사이트에 업로드를 할 때
업로드할 수 있는 형태를 지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패신저 아이디는 892번부터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승객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서바이벌 컬럼을 하나 생성을 해서 여기에 0과 1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자체를 우리 케글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얼마만큼의 정확도가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정확도는 0에서부터 1 사이 값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걸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만약 0.7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70%의 데이터가 우리가 맞게 예측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이 젠더 언더바 서브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명칭이 붙어진 이유는요,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만 분류를 했을 때, 생존자를 예측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결과가 해당 파일에 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분석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젠더 서브미션은 실제로 케글 사이트에 올리게 될 파일의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을 하시고요. 삽입 탭에 들어가 보시면 중앙 상단에 피벗 차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아래쪽으로 눌러주시고 피벗 차트 및 피벗 테이블 이걸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자동적으로 되면서 이렇게 보이시죠? 표 범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의 체크가 아마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고 저와 같이 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새로운 시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기존의 트레인 데이터는 그대로 존재를 하고요. 새로운 시트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개의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측에 보이는 이 항목은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 형태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프에 표시된 값들이 수치로 표현이 되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테이블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에 있는 컬럼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생존을 할지 사망할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더 서브미션 설명을 드릴 때 사람의 성별에 의해서 사망할지 그리고 생존할지를 결정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만 생존 비율을 예측을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젠더 서브미션 그대로 케글 사이트에 업로드 하시게 되면 0.76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으로만 분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76.5%는 맞게 예측을 했다라고 한 뜻이에요.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그 수치보다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분석들을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분석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 있는 피벗 차트 우측에 있는 차트 하나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 성별이 우측에 보시면 섹스라고 하는 여러 컬럼이 있습니다. 이 컬럼을 쭉 끌어가지고 축 범주라고 하는 좌측 하단에 있는 빈 공간으로 이렇게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별에 따라서 생존했는지 사망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럼 서바이브드 컬럼을 범례 계열에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서바이브드 컬럼을 실제로 값에도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그래프에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지금 출력이 되는 이 상태는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생존인지 사망인지를 분류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수만 이렇게 233, 그 다음에 109라고 하는 이 개수만 표시가 되는데 이걸 좀 변경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우측 하단에 이 값 부분 있죠. 값 부분에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값 필드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마 기본값으로 합계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개수라고 여러분들이 변경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수로 설정을 해 주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시죠?
여성의 경우에는 서바이브드가 0인 경우는 사망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생존자의 비율이 사망자의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생존자의 비율보다 사망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좌측에 이 테이블을 보시면 실제로 여성이 사망한 사람과 그 다음에 여성의 생존한 사람들의 수치 값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합계 여성은 총 314명, 그 다음에 남성은 577명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치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게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으로만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더니 남성이 훨씬 더 사망한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타이타닉호가 자초가 되었을 때 그 아까 구명정이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약자인 여성들과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확인한 이 시트의 명칭을 한번 변경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이름 바꾸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이쪽에 성별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성별에 대해서 생존했는지 사망했는지를 분석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트레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삽입에 피벗 차트 눌러주시고 피벗 차트 및 피벗 테이블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또 다른 시트 2가 하나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성별이 아닌 다른 컬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클래스, 객실의 등급을 가지고 사망자와 생존자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우측에 보시면 P클래스가 있습니다. P클래스를 쭉 끄셔가지고 축 범주라고 하는 이 항목에다가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생존자와 사망자를 예측을 할 거니까 서바이브드를 범례에다가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범례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서바이브드를 다시 이제 값에도 한 번 더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래프의 값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값을 개수로 설정을 해주시면 객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객실에 따라서 사망자와 생존자의 비율을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보시면 생존한 비율이 좀 높죠. 2등급은 생존과 사망의 비율이 유사합니다. 3등급 같은 경우는 사망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왜 3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망을 했느냐? 이것도 실제로 이제 타이타닉호 같은 경우는 초호화 유람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객실들이 엄청나게 많은 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객실들이 3등급으로 많이 분류가 됐었고요. 이제 기관실 근처에 있었고 이제 갑판으로 나오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등급의 객실들은 저 배의 가장 밑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자초가 되면서 이렇게 부서지게 됐는데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승객들이 더 탈출을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등급과 2등급 객실에 비해서 3등급에 묵었던 사람들이 생존 비율이 월등히 낮은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값들을 보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다각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시트2도 마찬가지 이름 바꾸기 하신 다음에 객실 등급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트레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똑같습니다. 삽입에 피벗 차트 눌러주시고 피벗 차트 및 피벗 테이블 설정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앞서 했었던 이런 작업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별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 객실 등급도 확인을 했으니까 성별과
객실 등급을 합쳐가지고 훨씬 더 직관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 쪽에 성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피클래스도 같이 한번 넣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범례 쪽에는 survived 그대로 넣어주시고 값도 survived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값 부분은 값 필드 설정해서 개수로 변경을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이제는 하나의 컬럼이 아니라 성별과 P클래스 두 개의 컬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부분이 있고요. 여성의 1등급, 2등급, 3등급 묵었던 사람들의 비율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남성의 1등급, 2등급, 3등급 객실에 묵었던 사람들의 생존과 사망 비율이 이렇게 자세하게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많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쪽 성별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남성의 사망 비율이 훨씬 더 높네요. 대신에 남성의 사망 비율 중에서도 3등급에 있던 남성들의 사망 비율이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 2등급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긴 합니다. 그다음 여성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에는 사망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낮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구명정에도 좀 우선순위로 탈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1등급, 2등급 객실들은 저 상층에 존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빠져나오기도 훨씬 더 편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 있는 3등급 객실 같은 경우는 사망자의 비율과 생존자의 비율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등급 객실에 탔던 남성들의 사망 비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 시트 3번은 성별 플러스 객실 등급이라고 우리가 네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너로 나와주시고 삽입에 피벗 차트, 피벗 테이블 설정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나이인 에이지 컬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에이지를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축 범주 쪽에 이렇게 끌어와 주시고요. 나머지는 survived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넣어 주시면 그리고 이쪽에 값필드 설정에 개수까지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래프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나이 같은 경우는요 연속되는 수치 값들이죠. 그래서 항목들이 정말 많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X축 보시면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뭐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요 우리 나이대별로 특정한 이 추세나 아니면 그 경향성들을 분석을 할 때 보통 10살을 기준으로 많이 분류를 시켜줘요.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많이 분류를 시켜주죠. 그래서 나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치가 연속적이고 항목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그룹을 좀 지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쪽에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지금 나이 보시면 0.42도 있고 0.75도 있고 막 이렇죠.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석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데이터를 좀 넣어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면 그룹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룹을 하나 눌러주시고요. 시작값을 저는 0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0으로 설정을 하시고 끝값은 이제 8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10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0살에서 10살까지 사망자와 생존자의 숫자가 나오고 합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도 보시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데이터들도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까지 따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데이터는 결측치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머신러닝 배우시게 되면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까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캐글로 약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좀 건너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모든 연령층에서 사망자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0살에서부터 10살까지 영유아 쪽이죠. 영유아 쪽은 생존자의 비율이 사망자의 비율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유출해 볼 수 있는 게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여성들과 같이 구명정에 상당히 많은 수가 탑승을 했기 때문에 생존의 비율이 좀 높았다라고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아니면 영유아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구조를 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시트 4번은 나이라고 우리가 한번 명칭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트레인 있는 데이터도 있죠. 우리가 지금 P클래스랑 그 다음에 성별이랑 나이 컬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이런 컬럼들 있죠. 이런 컬럼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하신 다음에 이 분석의 경향성을 토대로 테스트 데이터로 가서 생존과 사망을 엑셀 함수를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저장을 해 두시고요.